그날 런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보기에는 평온한 날씨였지만 그 아래 땅에서는 인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킹스크로스역 철로는 폭염으로 휘어졌고 열차는 멈춰 섰습니다. 히드로 공항 활주로에는 육안으로 보일 만큼의 균열이 생겨났고 그 열기로 인해 활주로 표면이 녹아내렸습니다. 항공편 수백 건이 전면 취소되면서 공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바닥에 앉아 땀에 절은 옷을 붙잡은 채 울고 있었고 탑승 게이트 앞에는 실신한 노인과 아이들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풍경은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는 갈 곳조차 없이 그늘을 찾아 쓰러졌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시민은 탈수 증상으로 비틀거리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집에서는 창문을 열어도 밀려드는 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마치 불가마처럼 달아오른 공기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의사들은 아이스팩 하나에 목숨을 걸다시피 환자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더위로 의식을 잃은 사람들, 손발이 떨리고 숨을 헐떡이는 노인들, 그런 환자들 사이로 들꺼들 끌며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는 의료진. 그날 런던은 문자 그대로 더위에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세계 방송국의 화면이 급히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단 5분짜리 영상. 하지만 그 짧은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더웠습니다. 그러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반팔 차림의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고 공원 벤치에서는 노인이 선풍기 없이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카페에서는 연인들이 웃으며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도서관 유리창 너머에서는 아이들이 쾌적한 실내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더위에 지친 모습이 아닌 여유와 안정을 머금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온은 같았습니다. 아니, 서울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인프라도 따져보면 영국이 결코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생존을 준비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극명한 차이. 바로 그 문명의 격차가 전 세계 사람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더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더위와 싸워 이겼고 그것을 일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단 몇 분의 영상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사람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정말 실시간 영상이 맞아? 어떻게 같은 기온에서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 한국이 왜 멀쩡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쏟아졌고 수많은 이들이 동시에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더위에 잘 견디는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도시의 철학과 국가의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한쪽은 도시가 사람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도시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눈으로 확인한 전 세계는 충격과 함께 한 가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무너졌고 대한민국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서울은 그 폭염 속에서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도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중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었고, 한 나라의 철학이 다른 나라를 흔들어 깨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건강과 도시 환경을 연구해 온 내과 전문의 송재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폭염을 단지 더운 날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온을 무너뜨리고 뇌를 마비시키며 심장을 먹게 만드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염은 가장 불공평한 재난입니다. 강자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약자는 쓰러집니다. 그 약자란 노인이고 어린이고 장애인이고 혼자 사는 이웃입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내부 단백질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뇌신경은 고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경우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마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제때 냉각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 앞에서 단 하나의 방어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바로 도시 시스템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킹스턴. 작년 여름, 그곳에서 홀로 살던 메리 할머니는 이틀간 연락이 두절된 끝에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 그리고 고열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를 확인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고 선풍기는 고장이 나 있었으며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같은 고령의 여성인 김종순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 쉼터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며 혈압을 체크받고 있었습니다. 쉼터 내부는 냉방이 잘 가동되고 있었고 한 간호사는 열사병 초기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노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원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시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지켜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삶을 갈랐을까요? 그건 단 하나, 도시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철학입니다. 서울은 여름을 단지 계절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은 여름을 잠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이를 막기 위해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센서가 작동해 그늘을 펼칩니다. 그림자는 생존의 시작입니다. 한번 그늘 아래에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심장박동의 불규칙성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냉풍기가 작동하며 공중화장실조차 냉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체온 조절이 어려운 노약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 설계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8세 박선우 씨는 말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더워서 쓰러질까 봐 가게 앞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을 드리고 들어오시라고 해요. 여긴 장사 이전에 사람부터 봐야죠. 그의 말에는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한 도시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더 멀리 나아갑니다. 서울시에는 10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단순히 시원한 공간이 아닙니다. 냉수 제공, 혈압 측정, 의료 상담까지 함께 이루어지며 실시간 질병관리청 시스템과 연동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21세 대학생 강보람 씨는 여름이면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도서관이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밤늦게 혼자 걸어가도 조명이 있고 CCTV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여긴 진짜 여름밤이 편안해요. 서울은 더위를 피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더위와 정면으로 싸워 이기는 도시입니다. 이건 단지 냉방기기를 더 많이 설치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신념이 기술과 정책, 사회 전체의 구조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영국은 아직 냉방을 사치로 여깁니다. 서울은 냉방을 시민의 권리로 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고등학교 교사 이영배 씨는 말했습니다. 교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아이들이 아예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건강이 무너지면 교육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은 기술력과 결합하면서 놀라운 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은 삼중 유리, 고성능 단열재, 지붕 반사 코팅 등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이는 냉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냉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더 낮은 전력으로 더 강한 냉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생존의 모델이 됩니다. 수원에서 만난 52세 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냉방을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해야 해요. 생존을 위한 기술은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서울은 단지 더위를 견디는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여름을 디자인한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며 곳곳에 카페, 상점, 공공시설, 쉼터, 도서관까지 생존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밤 10시 한강변을 걸어보세요.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고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웃습니다. 벤치에서는 청년들이 치킨을 나눠 먹고 옆에서는 커플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난의 한복판이 아니라 축제의 풍경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름밤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위를 이겨낸 도시가 아니라 더위를 설계한 나라입니다. 기후 재난의 시대, 생존을 준비하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폭염은 가장 잔인하고 불공평한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어린이부터, 노인부터, 혼자 사는 이들부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부터. 이 재난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차례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지키는 도시가 있다면 그곳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폭염이라는 재난을 미리 감지하고 구조화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누군가 쓰러질 가능성을 사전에 계산하고 그 쓰러짐을 막기 위한 시설을 배치하며 그 시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을 분배합니다. 그것도 단 하루,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말입니다. 서울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혼자 쓰러지는 노인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편의점 점주는 에어컨을 끄지 않고 문을 엽니다. 카페 사장님은 냉방비 부담을 감수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엽니다. 도서관은 새벽까지 냉방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상적인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정책과 감시 시스템, 공동체의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 대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문명적 기준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전 세계가 닥쳐올 기후 재난의 시대에 가장 먼저 완성된 생존의 해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시민의식, 정책과 과학이 융합된 사람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선택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효율보다 생존을 먼저. 그리고 그 결과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도 사람의 체온은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지 여름을 견딘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여름을 이겨낸 도시입니다. 아니, 서울은 여름을 통제하고 설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낸 나라. 재난 앞에서 기술을 넘어서 인간을 지켜낸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